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인공지능.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말하자면 AI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가 만든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AI의 대부가 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무려 50년을 AI 연구에 바쳤고 구글 같은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기로 한 걸까요? 뭔가 보통 심각한 이유가 아니겠죠. 그의 대답은 정말 소름 돋게 간단했습니다. 구글에 묶여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세상에 자유롭게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회사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자가 된 셈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프리 힌트는 그냥 AI 전문가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 기술의 뿌리를 만든 사람, 말 그대로 이 분야의 대부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힌튼이 말하는 그 위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는 복잡해 보이는 AI의 위협을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위험부터 한번 보시죠. 힌트는 위협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AI를 무기처럼 쓰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AI 그 자체가 우리보다 똑똑해져서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경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부터 살펴볼게요. 네, 이건 뭐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AI를 나쁘게 쓰는 바로 그런 사례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AI가 특정인을 노려서 완벽한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서 해킹하고요. 심지어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물을 정해서 공격하는 킬러 로봇까지 개발되고 있죠. 전부 다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2만 2,000%. 이게 뭐냐면요. 불과 1년 사이에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려 120배 이상 폭증한 거예요. 이 속도를 보면 정말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사실 이런 인간의 악용은 약과일지도 모릅니다. 힌튼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되는 순간, 즉 우리가 더 이상 이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힌튼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AI는 마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같이 노는 게 즐겁죠.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아기 호랑이는 언젠가 어른 호랑이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해질 존재를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존재가 우리를 해치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에겐 저항할 시간조차 없을 거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지 않나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지배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힌튼의 대답은 정말 짧고 강력합니다. 닭에게 물어보세요. 이보다 더 잔인하고 명확한 비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닭의 생각을 묻지 않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하잖아요. 초지능에게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비유입니다. 아니 근데 AI가 어떻게 우리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게 필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따로 배우고 늙고 죽으면 지식도 사라지죠. 근데 AI는요, 수천 수만 개의 복제본이 동시에 배운 걸 순식간에 공유하고 데이터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건 뭐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먼 미래, 우리 손주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힌트는 빠르면 10년에서 20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50년 안에 이런 초지능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초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거창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죠.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당장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다들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 직업은 괜찮을까?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AI가 대체한다는데 과연 인간에게 안전한 직업이라는 게 남아있기는 할까요? 힌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딱 한 단어입니다. 배관공. 네? 배관공이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똑똑하다고 여겼던 모든 지식 노동보다 로봇이 하기 힘든 실제 육체 노동이 더 가치 있는 세상에 올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예측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흐름이 딱 보이죠? 먼저 AI가 대부분의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터질 거고요. 그로 인해 부는 AI를 가진 극소수에게 완전히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주면 되지 않냐고요? 글쎄요, 그게 돈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결국 힌튼의 모든 경고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향합니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있고 점점 우리보다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존재가 더 이상 인간은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무서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